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은 제가 원한다고 해서 잘 얻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식의 이목이나 복으로 얻어지는 것이니 제 의견을 아무리 낸다 해도 그것만큼은 뜻대로 안 되어서 저는 처절한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처음 꾸릴 때를 생각해보면 꼭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지요. 저는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라지 못해 그것에 대해 더 집착이 강했고 저부터 살고자 하는 이기심도 강했어요. 고리짝 같은 어릴 적 기억에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이가 좋지 않으셨는데 마주치면 다투셨고 밥상 앞에서는 늘 큰 소리가 오고 갔지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에다 신식 어머니께서는 귀가 다분히 세셔서 밀리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큰 소리와 다툼이 더욱 오고 가서 저희 형제들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한 가정 분위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하루빨리 부모님 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하나같이 제겐 부담이었거든요. 어디에 의지하기도 그렇고 비빌 데도 없었지만 그 와중에서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싶어서 저는 나름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직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막노동반이나 공장에 다니면서 몸쓰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익에 도움이 되고 좋았지만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비록 대학은 못 나왔지만 학식 있게 보이고 싶었고 남들에게 하여금 품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뭐야, 형도 그냥 땀 흘려서 돈 버는 일 택하지 무슨 앉아서 하는 일이야? 날이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그깟 여자들이나 보는 푼돈 모아서 어떻게 집 사고 사회 나가서 살래? 그러지 말고 남들처럼 형도 좀 많이 벌어서 집안에 좀 보태면 안 돼? 나도 셋째도 힘들게 일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등바등 집안 일으키려고 노력하는데 형은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집 나가 살면서까지 왜 그래야 되냐? 니들도 그냥 알아서 니들 앞가림이나 해. 무슨 집안에 보탬이 되긴. 나는 이제껏 힘들게 살았으니까 돈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편안한 삶 살 거야. 행여나 너희들도 내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니들 일은 니네들이 해라. 나는 그게 맞다고 본다. 그때 시대가 그랬듯 우리 옆집도 그렇고 앞집도 그렇고 돈을 벌어서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보탬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저는 이기적인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벌을 받았었나 봐요. 장남인 제가 몸쓰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으로 기대했던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저를 보며 실망을 금치 못했고 저를 제외한 형제들은 나름 똘똘 뭉쳐 서로를 돕고 잘 살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희생하며 살아서 나중에 맘의 한으로는 남아있었지만 저는 적어도 제 인생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서류 작성이나 문서 관련 일들을 생각보다 치밀하게 잘 해내었고 윗상사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회계팀으로 가서 일하게 되어 제 능력을 뽐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마무리 일은 제게 맡기면 사장님께서도 마음을 놓여있고 저는 관련 일이 적성에 맞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직장 다니며 야간 대학까지 다녀 나름 대학물도 먹게 되었어요. 험한 상황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우니 인생이 나름 탄탄대로로 보이는 것 같았고 이대로 저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 식구들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보고 혀를 차면서 미련한 것들이라고 한숨 짓고 전 제 인생만을 온전히 살기로 했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월급도 꽤 되니 나이가 꽉 차 결혼할 때가 되어서 선자리도 여기저기서 들어왔는데 눈이 하늘 꼭대기까지 차올랐던 탓인지 쉬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원한 삶을 살았듯 결혼도 제가 원하는 여자와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때 저도 나름의 운명 같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하루는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얼추 제 또래인 듯 보이는 젊은 여성이 길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뭐가 저리도 서러운 건지 알 수 없었지요. 모른 척 지나가려 해도 서름이 가득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돌아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자 서럽게 울던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더니
빗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달빛에 비친 이 여자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몰랐고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얘기를 들어주고 싶었고 눈물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지요. 저는 나름 인생 선배로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해주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자꾸만 앳된 외모가 자꾸만 마음으로 파고들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가 얘기를 들어주니 마음이 제게 통했던지 그날 이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여자와 저는 계속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울한 일이 많아서 슬프다며 자주 울었던 그 사람은 제 곁에서 많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웃는 게 참 예뻤기에 그 모습이 보기 좋았기에 저는 더 웃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만나다 보니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 두 사람은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후 아내는 참 1등 신부감처럼 내조를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입을 옷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어 구김 하나 없이 다림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나갈 수 있도록 새벽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새는 예전과는 달라서 남자들 많이들 안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게 추세인데 당신도 다른 남편들이 해주는 거 보면 부럽지 않아?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애써야 나중에 태어날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 본보기도 보이고 아들들도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야 하는구나 느끼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이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당신을 하늘처럼 모시는 게 맞다 생각해. 어찌 보면 참으로 낡은 구닥다리 옛날 여인네 같은 마음가짐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런 아내를 맞은 내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했고 이런 현모양처 아내의 보필을 받으며 저는 하루하루 참 행복하게 살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내였죠. 금슬이 워낙 좋던 저희 부부는 신혼에 바로 첫째를 가지게 되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배가 불러 몸이 힘들 텐데도 입덧이 심해서 정말 힘겨울 텐데도 아내는 제게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려면 다 겪어야 하는 과정 아니겠냐며 참 든든하게 말을 해주었고 그런 아내의 품속에서 10달을 품은 첫째가 태어난 후 집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 작은 생명이 태어나고 나니 온 집안이 아기용품으로 가득 찼고 아내와 저 역시 저 작은 생명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다니는 모습이 스스로가 부모가 되었구나라고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던 아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낳았는데 당신 형제들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지내면 어때요? 아무리 당신만 위하고 살았다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난 당신이 형제들이랑 잘 지내면 좋겠어요. 됐어. 그것들한테 연락해봤자 돈이나 뜯어갈 게 뻔하고 집안에 보태라고 할 게 뻔한데 서로 껄끄럽고 싶지 않아. 난 돈 모아서 우리 가정에만 쓸 거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끔 쓸 거야. 그 얘기는 더 이상 말아. 당신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내는 다른 집 여자들과는 달리 항상 제 형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며 자주 왕래하길 바랬지만 저는 딱 끊어버리고 우리 가정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둘째 소식이 들려오면서 책임감은 더 막중해져서 오는 동생 전화도 돈 얘기일까봐 안 받고 무시했죠. 그러니 점점 가족들 간의 소식도 끊기고 명절에도 여행 가는 시간으로 쓰기 시작하며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장이 된 막중한 책임감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집안에 늦게 들어오면 항상 왁자지껄인 상태로 다들 잠들었는지 고요했는데 아내는 그 와중에서도 제 저녁 밥상 다 차려놓고 애를 재우고 있더라고요. 연년생에 그것도 남자 형제를 키우는 여린 아내였지만 엄마는 강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치고 말썽을 많이 부리던 애들이었는데 그 여리고 작은 아내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인지 저희 애들은 사고 한 번 안 치고 참 얌전하게도 잘 컸습니다.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었고 저희 가족들 모습만 봐도 행복이 겨워 배가 고프지도 않을 지경이었고 저는 아내와 뭐든 함께 하려고 했고 아내 역시 그런 저를 늘 따라줬죠. 화목함으로 둘러싸여
안팎이 잘 굴러가는 가정이다 보니 우리 자식들은 어느새 장성해서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도 다들 괜찮은 곳에 가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잘된 후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시며 시골에서 농사 지은 것들 택배로 보내신다며 연락이 오셨는데 저희 애들 소식 들으니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준우 너 닮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공부해 명문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다들 잘 되니 내 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집안에 대학물 먹은 건 너뿐이긴 하다만 그래도 제대로 공부해서 들어간 건 우리 손주들이 최초구나. 집안이 자랑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지들 복 타고나는 거라고 담을 그릇이 되니 열심히 한 거죠. 다른 형제들은 잘 살고 있어요? 연락한 지가 오래돼서 조카들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녀석들도 어릴 때 다들 우리 아들들만치 영리하고 똑똑한 녀석들이었는데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 외에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뻔히 알만하겠더라고요. 제 형제들을 돌이켜보면 다들 어렵게들 살아 자식들도 공부에 손 놓고 있어 다들 조카들도 지 부모 팔자 물려받아 고등학교 졸업도 겨우 해서 택배 돌리고 공장일하고 힘들게 산다고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적당히 우리 식구밖에 몰라 이기적으로 산 덕분에 저는 부모 형제들과 좀 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형제들 중 제일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제일 잘 되니 결국 부모님은 저희 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반기시는 것을 보면 서로 오면 성공하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은 성공했다 생각하고 편안한 집에서 우리 안사람과 함께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이제 남은 건 자식들 장가 잘 들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만 만나라 싶어서 새 사람 맞을 준비만 고대하며 결혼할 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자마자 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좋은 사람 생겨서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늘상 말씀하시던 엄마처럼 참하고 현모양처 같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위해줄 줄 아는 현명한 여자예요. 시간 한번 내주시면 제가 데려올게요.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해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기에 저와 아내는 얼마든지 데려오라고 환영이라며 궁금함에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첫째인 준우는 예비 며느리와 시간을 맞춰 집안에 데려왔던 날 안사람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들을 정성껏 해서 대접했고 고운 자태를 보는 순간 우리 아들이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싶어서 내심 흡족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회사에서 같이 만난 사람이었고 편안한 가정에 화목한 가정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던데 예비 며느리와 함께 눈치를 보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아내와 함께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결혼을 서두른 것도 사실이었고요. 8년 정도 근무할 것 같고요. 이참에 결혼해서 가면 저도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 바깥일도 더 집중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자마자 아내가 청천벽력 같은 얼굴을 하며 충격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들이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가는 것이 원래 자원에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해외 생활에 뜻을 갖고 있어 그곳에 근무 신청을 지원했던 거였고 그게 돼서 아들까지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에 대한 모정이 특히나 강했던 아내로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싶어 아들은 얼른 지 안사람 될 사람부터 챙기며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소리에 아내가 마음이 특히나 안 좋은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달래었죠. 괜찮아.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건데 영영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있다가 더 잘 돼서 돌아올 건데 준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어. 어차피 결혼해도 멀리서 살 아들인데 좀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산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생각해. 마음이 이상하게 안 좋아요. 그냥 저는 일하는 여자 아니더라도 저처럼 우리 준우 내조 잘하고 편하게 해주는 안사람을 바랬던 건데 보니까 일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강한 아이 같은데 준우는 대체 무슨 죄를 지어 그 애랑 같이 가냐고요. 배낭여행도 무섭다고 안 간다는 애였는데 난 그냥 준우가 다른 여자 만나서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며 끝내 식사 뒤처리를 하던 아내가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는데 막상 품 안에 어리기만 할 줄 알았던 아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한다는 것도 서운할 판에 아예 신혼 때부터 해외에서 나가서 산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았던 건지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준호가 행복하고자 노력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어. 크게 어긋나는 거 아니면 저 좋다는 일 부모가 응원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난 보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가 참 선해 보여서 다행이더라고. 일에 욕심 있다고 내조 못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멀리 가서 산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보아하니 살림도 야물딱지게 잘할 것 같고 안심해도 괜찮겠어. 아내는 마냥 어린아이에 내놓은 품 안의 자식으로만 보였던지 여전히 서글프게 울었고 저는 아내와는 달리 해외에 가서 산다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아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이제 첫째도 저처럼 한 가정의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허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야 문제될 건 하나도 없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예정대로 식을 올리고 부모 맘은 하나 생각지도 않게 해외로 가버렸고 남은 둘째 역시도 이직한 회사가 지방 쪽에 있어 집에서부터 멀리 가서 살게 되었지요. 애들로 가득 차있던 집안에 애들 없이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남으니 집이 텅 빈 것 같고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들어서 아내와 저는 꼭 밥은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어 전에 회사에서 가져온 노하우로 제 사업을 차리게 되었고 제 아내는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사람들과 함께 문화센터, 취미생활도 곧잘하게 되며 시간을 보내고 항상 마지막에는 대화로 마무리했죠. 초반에는 가끔 첫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일이 바쁜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뜸하기 시작했고 둘째는 이직한 회사 적응하기에 바빠 보여 거의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식들 다 필요 없다 이러고 우리 부부가 최고다 싶어 특히나 서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는데 아내가 뜻밖의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문화센터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비상계단에 오르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우셨던지 계단을 헛디드셔서 심하게 구르셨어요. 지금 강성은 씨가 사고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머리 쪽으로 다치셔서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기 너머에는 다급함이 느껴졌고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우선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계단에서 구른 것 치고는 심각해 보이는 상태로 아내는 일어나 주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다친 아내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었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니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고 이게 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갈 때만 해도 오늘 저녁에 함께 먹을 메뉴까지 정하고 나왔는데 서로 꼭 저녁 전에 들어오자며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누는데 뇌진탕으로 인한 충격이 생각보다 심했던지 너무나도 쉽고도 어이없게 제 곁을 떠나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첫째는 당장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근무 상황상 도저히 올 수도 없어서 첫째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아버지, 저 당장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진짜 어떡해요. 하필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진행 중이라 내가 없으면 큰 손해액이 발생하거든요. 본인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나서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아내는 근무편과 어긋나면 승진에 문제 생긴다고 절대로 못 가게 만들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첫째 준우는 오열을 하며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본인 스스로를 탓하며 매우 힘들어했는데 저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엄마 장례식을 앞두고도 올 수 없는 안타까운 아들 맘을 이해할 수 있었건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도 승진 운운하는 곁에 며느리의 태도만큼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며느리가 괘씸해 당장이라도 그곳에 달려가 며느리에게 호되게 야단치며 끌고라도 오고 싶었지만 정황상 어쩔 수 없어 전화로라도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아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며 난감해하는 바람에 결국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네요. 아내의 처가 식구가 많이 있지도 않았고 저희 집 역시 제가 형제들과 소원한 관계가 되니 그야말로 지인 말고는 가족들로는 저와 아들밖에 빈소에 있지를 않았고 쓸쓸하게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함께 살았던 긴 세월만큼이나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는데 이걸 가슴에 묻을래야 묻을 수가 없었죠.
나를 위해 한평생을 살다가 간 아내로 인해서 저는 마음이 아파 아들과 함께 오열했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처를 추스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 잃은 충격에 한동안 멍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나마 둘째 아들이 지방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제 곁에 머물게 되면서 저는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첫째와는 확실히 조금은 달랐어요. 아내를 닮은 정 많은 지형과는 달리 저를 닮았던지 약간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구석이 있고 제멋대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큼직한 사고를 치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며 이해하려 했는데 서울에 올라온 후 둘째는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이 좀 누그러졌던지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간 못 놀았던 시간을 채우기라도 하는 마냥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오곤 했고 옮긴 회사에서도 잘 적응을 못했던지 공고사직 처리를 받아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회사를 잘린 둘째는 잠시 휴식기를 가진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며 그동안 번 돈을 까먹으며 놀기에 바빴는데 아니 이것도 웬만큼 놀아야지 그 시간이 1년이 가까이 지나니 저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연히 돈 떨어지니 제게 손 벌리기 시작했고 남들 보기에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는 둘째 동생 내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힘이 달라졌더라고요. 원래 지방에서 농사 짓던 녀석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에 저희 신축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 왔냐니 아주 제게 그간 당한 것이 억울했던 듯 콧대를 한껏 높이며 입을 열더라고요. 아니 우리 둘째 주아가 이번에 메이크업 샵을 차렸는데 아주 대박이 났잖아. 연예인들도 너무 많이 오고 그 덕에 입소문 나서 웨딩 앞둔 신부들에게 인기가 그만이래. 몇 달 동안 예약 꽉 차서 돈도 많이 벌고 이번에 우리 아파트까지 한 채 사줬다니까. 부모 형제 희생하는 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애가 책임감 있게 나서서 우리 호강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공부가 다는 아닌 것 같아. 그치 형? 조카딸이 공부에 취미가 없어 미용 기술을 익혔다가 기회가 좋아 연예계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들어갔는데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메이크업 미용실을 차렸다나 봐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나서 몇 달 동안 예약이 꽉 차 잘 나가는 인사들도 예약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렸고 그야말로 동생네 집은 대박이 났던 거였죠. 다른 조카들도 고졸 출신의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제 아들과 비교가 되며 한심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퍼붓게 되었습니다. 준호, 너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막 살 거냐? 너보다 못 나가던 네 사촌들도 잘 나가고 네 형은 능력 있어 해외 지사로 발령나 벌써 가정까지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느끼는 것도 없냐? 애비도 이제 늙었고 홀로 노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철없이 굴면 어떡하냐? 당장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 돈을 벌어봐야 돈 귀한 줄 알지. 권고사직 당한 후 1년 정도 쉬었으면 충분히 놀 만큼 논 거다. 이건 애비 마지막 경고야. 처음에는 이런 둘째를 이해해줬으나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